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라디오 뉴스트라다무스 듣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 2시 3분입니다. 계속해서 정가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여의도 리포트 시간인데요. 김효진 PD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효진입니다. 예. 무상보육 누리과정과 무상급식 예산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여야 대립이 심해지는 분위기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이 현행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죠. 그렇습니다. 청와대 안종범 경제수석이 어제 이 무상보육 제도인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정부나 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거세졌습니다. 이 대통령이 공약을 한 것과 예산 조달은 다른 문제라는 식인데, 이런 상황에서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통해서 우리부터 솔직해져야 한다면서 각종 선거 때 야기된 무상 세례에 대해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이완구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정파적 문제가 아닌 공동체 문제로 보고 해법을 함께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사과를 했다는 건 약속을 이행하기 어렵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되겠죠. 예. 이 최고위원인 서청원 의원은 무상복지 문제는 결론적으로 앞으로 TF를 만들어서 해결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주까지 논란의 방향이 돈을 누가 대느냐였다면은 이번 주는 오늘을 기점으로 무상보육 등의 정책 자체를 다시 논의해봐야 한다. 이런 식으로 여당으로부터 달라지는 분위기입니다. 예. 새누리당이 예산 정국을 통해서 아예 판을 다시 짜자, 이런 식으로 전략을 잡은 것도 같고요. 이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가운데 하나는 없던 일로 하는 것까지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렇듯 현행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한 새누리당의 입장을 두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어떻게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양보하지 못한다, 이런 겁니다. 예. 이 새정치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오늘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복지 예산은 한 번 정해지면 기정사실화돼서 거두어들일 수 없다. 한 번 결정난 복지 정책을 되돌리는 것은 동서고금의 유례가 없다면서 문제의 근본은 재원 조달이지 어느 한쪽을, 즉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가운데 하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예. 우윤근 원내대표는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 공약집에 아이들의 웃음이 미래라고 써 있었다면서 헌법이 명시한 의무 복지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대위원인 정세균 의원은 누리과정 예산 문제와 관련해서 박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지방정부 등에 떠넘긴 채 이제 와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이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예. 아무튼 여당과 야당이 이제 대립이 좀 더 심해지지 않을까 싶고 한번 상황을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네, 이른바 사자방 국정조사 문제도 이제 짚어봐야 될 텐데 네. 새누리당이 정기국회에서는 사자방 국정 문제를 다루지 않겠다, 이런 의지를 내비쳤죠. 네, 그렇습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 사자방 국정 문제하고 관련해서 당국의 수사 일정을 고려하면서 해도 늦지 않다 하면서 정기국회에서는 정기국회 현안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예. 이완구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지금은 한참 늦게 시작한 정기국회 일정을 감안해서 밤낮을 일해도 시간이 부족하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 얘기는 정기국회 때 사자방 국조 문제를 결정지을 생각이 없다, 이런 뜻으로 못을 박은 것으로 읽힙니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새누리당이 사자방 국조를 검토하겠다고 약속한 지 일주일이 지났다. 답을 줘야 할 때다, 이렇게 재촉을 했는데 사실상 이에 대한 답이 정기국회 때는 다른 생각하지 말자인 셈입니다. 그렇군요. 다른 얘기 해보겠습니다. 대선에 네. 불법 개입한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예산이 5년 새 400%나 증액이 됐다고요? 예, 국군사이버사령부가 창설 5년 만에 예산이 400%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난 4일 전직 사이버 사령관 2명을 포함해서 현재 심리전 단장까지 정치관여 혐의로 기소되면서 조직적인 대선 개입 행위가 사실로 드러난 가운데 이 청사 신축 등 조직 확장 계획을 포함한 예산 증액을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이춘석 의원이 이 사이버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오늘 공개한 자료 그 내용에 따르면은 사이버사의 내년도 인건비는 올해 대비 26억 원이 증가해서 156억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는 사이버사가 창설된 2010년 인건비가 24억 원이었던 것에 비해서 5년 만에 6배 넘는 수준으로 오른 수치입니다. 예. 사이버사 전체 예산 역시 창설 당시 63억 2천만 원이었던 것이 총선과 대선이 있던 2012년에는 156억으로 늘어났으며 2015년에도 약 262억 원까지 급증을 했습니다. 이 또한 사이버사는 2016년까지 785억 원을 들여서 이 사령부 청사 건립 계획을 세워서 올해 41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 각 부문의 예산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군요. 네. 새정치연합이 내년 초에 열릴 전국 대의원 대회 준비위원회를 출범시켰다고요? 그렇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오늘 오전 당무회의에서 전대준비위원회 구성을 의결했습니다. 위원장으로는 4선의 김성곤 의원이 선임이 됐습니다. 예. 부위원장에는 3선의 이상민, 최규성 의원이 임명됐고요. 이 총괄본부장은 당 사무총장인 조정식 의원이 맡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이 재선의 김상희, 김영로, 김현미, 윤호중, 정성호, 이목희 의원과 이 초선인 김성주, 배재정, 윤관석, 이원욱, 전정희, 전해철, 진선미, 최원식, 홍의락 의원 등 그리고 황인철 전 청와대 비서관이 전대준비위원으로 활동을 합니다. 예. 이 새정치 전대준비위원회는 내년 초로 예정된 전당대회 룰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차기 당권과 직결되는 문제라서 당내 잡음과 파열음이 적잖이 들려올 것으로 보입니다. 새정치연합 입장에서 우려되는 건 주요 당권 주자들이 해당 계파의 수장 자격으로 비대위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당권 경쟁이 격화되면 임시 지도 체제인 비대위 체제에도 금이 갈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방금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당장 네. 오늘부터 당권을 둘러싼 불협화음이 강하게 흘러나왔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새정치연합 내에 대권주자 당권 불출마론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다음에는 반드시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대선에 대통령 선거에 나갈 사람은 대선 준비만 착실히 해야 하고 당권을 잡아서 당무에 매몰되면 안 된다, 이런 논리입니다. 예. 박지원 의원 등이 이런 주장을 하고 있죠. 당권 경쟁의 신호탄과 같은 쟁점입니다. 이에 대해서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오늘 한마디 했습니다. 불출마로는 안 될 얘기다, 이런 겁니다. 예. 문희상 위원장은 오늘 당무위 직후에 기자들을 만나서 대권주자 당권 불출마론에 대해 민주정당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누구는 나오면 안 된다는 게 어디 있나, 모든 당원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희상 위원장은 당원 당규로 제한을 둬야 하는데 당원 당규에는 그런 게 없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 정리되는지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그리고 정부가 국민 건강을 목적으로 담뱃값 인상을 추진 중인데 네. 막상 금연 효과는 크지 않고 서민 경제에 그 부담만 가중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결과이고 앞으로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금연 효과는 보지 못하고 담배를 태우는 서민의 경제적 부담만 커진다, 이런 겁니다. 예. 국회 예산정책처가 연구를 해서 2015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보고서를 통해 발표한 내용입니다. 예산정책처는 정부가 추진 중인 담뱃값 인상 방침이 흡연율을 떨어뜨리는데 일정 부분 효과를 낼 수는 있겠지만 크게 의미 있는 수준은 아닐 것이고, 특히 흡연 경고 그림 부착, 흡연 구역 확대 등 비가격 정책이 수반되지 않으면 금연 효과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예산정책처는 또한 정부가 지난 9월 12일부터 15일까지 겨우
나흘간 입법 예고를 하고 담배 부담금을 올리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충분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예산정책조의 결론은 정부가 방침으로 내놓은 가격이 저소득층이 금연 의사를 보인 담배 가격보다 훨씬 낮은 상황에서 금연 정책의 성과는 얻지 못하고 자칫 저소득층의 부담만 더 가중할 우려가 있다 이런 겁니다. 게다가 이 담배값 인상으로 담배 매출이 줄어서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입담배 생산 농가나 담배 판매인들에 대한 보호 대책도 제시되지 않아서 농촌이나 소상공인 경제활동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어찌됐든 저 보완책이 더 필요한 부분이고 거기에 따른 돈이 더 드는 상황일 수가 있고 그리고 충분한 논의 과정이 더 필요해 보인다 이런 얘기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국회로부터 연구활동비를 지원받는 의원 연구단체 상당수가 연구보고서 제출하지 않는다는데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국회로부터 연구활동비를 지원받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5곳 가운데 1곳꼴로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답니다. 예. 그래서 의원 연구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이런 겁니다. 국회에 보면은 여야 막론하고 의원들이 모여서 만든 각종 연구단체 공부 모임 같은 게 있습니다. 학술 세미나나 정책 관련 세미나도 열기도 하고 가끔 모여서 조찬 모임도 하고 그러거든요. 도시락 같이 먹으면서.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최근 발간한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 보고에서 2012년의 경우 국회로부터 연구활동과 관련해 예산 지원을 받은 67개 단체 중 24%인 16곳이 또 작년의 경우 70개 단체 중 20%인 14곳이 정책 연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특위는 정책 연구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해당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상황 및 실적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기 어렵고 의원 연구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 취지도 제대로 달성할 수 없다면서 국회에서는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에 대해 연구보고서의 제출을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세미나, 공청회 등 연구활동과 관련해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단체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지원 규정 등에 따라서 정책 연구보고서를 포함해 해당 연도에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 정책 연구보고서 제출 건수는 연구비 지원 사업의 사업 성과를 평가하는 성과 지표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단체들이 이런 실적 보고서를 하나도 내지 않고 있는 곳이 많다는 거고요. 이런 상황인데도 국회는 일단 국회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비 명목으로 내년 예산에 12억 7,800만 원을 끼워 넣어둔 상태입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김효진 PD였습니다. 뉴스트라다무스 게시판에 청라혜선님께서 의견 올려주셨습니다. 국회의원과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 공무원들, 국민 세금으로 밥을 먹고 있으면서 아이들 밥은 못 주겠다라는 것이네요 하셨고, 이응이응님께서는 이완구 의원이 국무총리가 되려나 보네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라디오 뉴스트라다무스 듣고 계십니다. 김현주 PD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이곳은 공주보 상류입니다. 이미 20일 전쯤 이곳에서 큰빛 이끼벌레의 번식이 확인됐지만 이후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국민TV 뉴스K의 막내인 김현주 PD. 하루 4분 리포트를 위해 아침부터 밤까지 열정을 아끼지 않는 그녀. 자신이 하는 일을 설명하는데. 전태일 열사 아시죠? 자기 몸과 노동법전을 함께 태웠던 분 말이에요. 제가 하는 일은 오늘의 전태일에게 마이크를 들이대는 일, 그 일이에요. 미디어 협동조합. 이 세상에 억울한 사연이 모두 사라지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합원 가입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종로 보신각 집회 현장에서 국민TV 뉴스 김현주입니다.
새누리당의 대표적 개헌론자인 이재호 의원이 오늘 SBS 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이 개헌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고 국민적인 공감대도 형성됐다며 개헌 논의는 이미 수면 위로 올라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개헌 추진 국회의원 모임은 국회 운영위원회에 개헌특별위원회 구성 요구안을 제출할 예정이라면서 세월호 참사로 개헌 논의가 늦춰졌는데 세월호 특별법이 매듭 지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혹시나 경제 발목을 잡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대통령의 생각도 있지만 일부에서도 여전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제 예를 들어서 개헌 발의가 정부에서 할 수가 있고, 즉 대통령이 발의를 할 수 있고 국회의원 과반수 찬성을 할 수가 있는데, 정부에서 개헌을 발의하게 되면 그 말이 어느 정도 맞지요. 정부가 경제 살리기에 전념해야 되는데 네. 정부가 또 개헌을 발의한다고 또 하면 그건 그 말씀이 맞는데, 지금은 정부가 개헌 발의를 안 하겠다니까 국회가 개헌을 발의를 하는 거니까, 국회는 정부에서 넘어온 또 의원들이 제안한 경제 살리기 법안을 통과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경제 살리기 법안은 여야가 합의해서 금년 정기국회에 통과시키겠다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그거는 정부에서 말하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무슨 경제 블랙홀이 된다, 경제 살리기에 발목을 잡는다, 이거는 정부가 발의할 때 그 말은 어느 정도 해당되는 말이지, 국회에서 발의하는 거기 때문에 그 말은 꼭 맞는 것은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의원님께서는 오히려 정치 시스템 개혁하는 것이 경제 발목 풀어주는 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예, 각종 정치학자들이 연구 논문도 그러고 국제적인 연구 논문도 보면 정치 시스템의 개혁이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에 도움이 된다 하는 것이 이미 정설화되어 있습니다. 이청권 범정부 사고대책본부 잠수사 안전지원단 부단장은 오늘 민간 잠수사가 세월호 사고 해역에서 철수를 결정한 상황에서 남은 실종자 9명을 찾기 위한 방법은 인양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부단장은 오늘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실종자 9명의 수색에 대해서 개인 생각으로는 얼마 전에 이탈리아 콩고르디아호를 건져서 마지막 실종자를 찾았듯이 방법이 있다면 인양해서 찾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철수 상황을 뭐랄까요? 정부 측에서도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글쎄, 동의하는 건 어차피 번제본이나 해경은 이제 실종자 가족이 끝까지 한 사람까지 다 찾아주고 있는데 왜 그러냐고 계속 찾아달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하루에 결정된 게 아니고요. 예. 오래 전부터 이제 우린 할 거 다 했다. 계속 그러고 번제본이나 해경에서는 더 해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밀어왔던 거거든요. 예. 그럼 남은 9명의 실종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글쎄요, 제 개인 생각으로는 얼마 전에 이태리 유람선 건져가지고 마지막 실종자 찾아주듯이. 예. 방법이 있다면 인양해서 찾는 방법밖에 없지 않나 싶은데요.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은 무상교육 급식버스 잘 달리는데 무상보육버스를 등장시켜서 충돌시킬 필요가 없다며 무상급식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청와대 주장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노 전 의원은 이어 우리나라 예산이 400조 원에 가까운 현실에서 대통령의 가장 추이대의 공약 사안이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환영받고 있는 공약인데도 왜 그 돈을 못 만든다는 것인지 납득이 잘 안 간다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한 말입니다. 우선 이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은 서로 충돌할 문제가 전혀 아니다. 예. 고의적으로 우리 고의접촉 사고 내듯이 일부러 충돌시키지 않는 한 이건 충돌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무상보육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고 어찌 보면은 여야가 다 공감하는 대통령 공약 중에서도 여야의 공감을 얻어내는 최대의 이 브랜드 공약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네. 이 공약만 무상보육만 대통령이 공약한 게 아니고 무상보육 등에 드는 어떤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겠다라는 재원 마련 공약도 함께 있었거든요. 예. 게다가 이 선거 때만 공약한 게 아니라 바로 작년 2013년 5월에 공약 가계부라고 해가지고 아주 촘촘하게 향후 5년간
무상보육과 관련해서 6.5조 원을 만들어내겠다. 이렇게 해서 그 예산 만드는 재원을 만드는 것까지도 이제 계획을 발표를 했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와서 이제 그 무상보육에 쓸 돈이 없으니까 다른 데 쓰는 돈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전용해서 당겨서 쓰자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꼴이 되어버렸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제가 볼 때는 여전히 의문이 드는 게 진짜 돈을 못 만든단 말인가. 한 해에 이제 1조 5조 원에서 약 2조 정도가 추가로 더 있으면 무상보육 문제가 해결되는데, 예. 우리나라 예산이 400조 원에 가까운 현실에서 그 돈을, 그것도 대통령의 가장 최대의 공약 사안인데, 그리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환영받고 있는 공약인데도 왜 그 돈을 못 만든다는 것인지 납득이 사실 잘 안 갑니다. 예. 안 가고, 좀 더 근본적으로 따지자면은 이제 증세 없이 복지가 없다라고 누누이 얘기해 왔는데, 정부는 세금을 걷지 않고도 복지 가능합니다라고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죠. 예. 그렇다면 그 정부의 자신이 있었던 계획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 국민에게 상세히 보고할 의무가 있다.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 공동운영위원장은 오늘 무상급식은 지방사무가 맡고 무상보육은 중앙정부 책임이 있는 것이라며, 중앙정부나 청와대는 무상급식에 대해 가불가할 것이 없다. 무상급식에 돈 1원도 지급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국민라디오 조상훈의 뉴스바와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재원확충은 크게 지출개혁과 조세개혁이죠. 그런 면에서 지금 최근 4대강, 그다음에 자원외교, 방산비리, 사자방 그 비리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건 낱낱이 파헤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허투루 쓰여진 돈이 있다면 그걸 조달해서 또 복지에 써야 되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 사자방 관련된 재원들은 대부분 다 일회성이고요. 예. 그리고 4대강 사업은 이미 끝나버렸고, 자원외교는 지금 초기 단계여서 초기 해수율은 낮습니다만은 실제로 어느 정도 해소가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샅샅이 점검할 필요는 있지만, 예. 이것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나가는 복지 재원을 충당 방안으로는 이건 충분치는 않아요. 그런 면에서 사자방을 비롯한, 그리고 그 새는 지출에 대한 그 심의 개혁은 필요하지만 동시에 더 중요한 건 결국은 증세입니다. 저는 야당도요, 부자 감세 철회 이게 5년 6년 전에 레파토리 아닙니까? 예. 부자 감세 철회하면 지금 정부 쪽에서는 이미 소득세는 철회됐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정부 얘기가 맞습니다. 그리고 법인세도 부분적으로 철회된 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부자 감세 철회라는 이런 포괄적인 주장 말고 어떤 세목을 어디까지 어떻게 올릴지에 대해서 야당도 좀 구체적으로 내야 돼요. 예. 그래야 세금 논점이 생기는데, 정부는 증세 없다라는 원칙만 고수하고 야당은 또 부자 감세 철회라는 포괄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이 증세 논의가 진도가 못 나가고 있어요. 야당 책임도 있습니다. 예. 저는 정부는 진지하게 증세 받아들이시고요, 야당은 구체적으로 안을 내는 그런 논의가 이번 국회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국민 라디오와 국민 TV를 다시 읽고 듣고 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정언론의 산실, 미디어 협동조합이 만든 인터넷 신문. 기자들이 현장에서 보내온 생생한 속보,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분석. 국민 TV 뉴스. 국민 TV 뉴스. 국민 TV 뉴스. 국민 TV 뉴스. 공정뉴스의 관문 news.국민.tv. 지금 접속하세요.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라디오 뉴스트라다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 2시 27분입니다. 이어서 아는필 기자의 뉴스 브리핑으로 넘어갑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한중 정상이 한중 자유무역 협정 FTA의 실질적 타결을 선언했죠. 예, 그렇습니다.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 베이징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오전 인민대회장에서 열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FTA의 실질적 타결을 선언했습니다. 예.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회담 후에 윤상직 산업부 장관과 가오우청 중국 상무부장이 FTA 합의 의사록에 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국 정부는 올해 중으로 세부 사안의 협상을 마무리한 뒤 FTA 협정 문안을 작성해 양국 수석대표 간 가서명을 하는 것에 이어서 내년 초 관계장관 간 정식 서명을 거쳐 FTA를 발효하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전했습니다. 예. 물론 양국 FTA가 발효하기 위해서는 국내 절차로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합니다.
한중은 품목수 기준으로는 90% 이상을 개방하기로 합의했는데요. 중국은 품목수의 91%, 수입액을 기준으로는 85%를, 한국은 품목수 92%, 수입액 91%를 각각 20년 안에 관세 철폐하기로 했습니다. 예. 반면 즉시 관세 철폐의 경우에는 수입액을 기준으로 중국은 44%, 한국은 52%로 한국이 다소 컸습니다. 자동차는 양국 모두 제외됐고요. LCD의 경우에는 10년 철폐로 합의됐습니다. 예. 관세 철폐와 관련해서 이제 또 우려되던 상황이 이제 농산물에 대한 관세가 철폐될 것인가였는데 네. 일단 쌀은 제외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농수산물 자유화율은 품목수 기준으로는 70%, 수입액 기준으로는 40%로 역대 FTA 중에서는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예. 특히 쌀은 한중 FTA에서 완전 제외하기로 합의가 됐고요. 고추와 마늘, 양파 등 국내 주요 양념 채소류와 쇠고기, 돼지고기, 사과, 배 등 총 610여 개 품목이 제외됐습니다. 이와 함께 48시간 내 통관 원칙, $700 이하 원산지 증명서 면제, 원산지 증명서 미구비 시 수입 후 1년 내 특혜 관세 신청 가능 등의 사항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또 서비스 분야의 경우에는 FTA 발효 후 2년 안에 상호 개방하지 않기로 한 합의한 분야를 제외하고는 모두 자유화하는 방식인 네거티브 방식의 후속 자유화 협상을 개시하기로 서로 합의했습니다. 예. 청와대는 FTA의 실질적 타결 의미에 대해서 역대 최대 규모인 연간 54억 4천만 달러의 관세 절감 효과가 생기며 농수산물 개방 수준도 역대 FTA 최저라며 중국 내수 소비재 시장 진출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자평했습니다. 예. 앞서도 좀 말씀해 주셨지만은 앞으로 한중 FTA가 이제 발효되기 위해서는 국내 절차로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른 얘기 해보겠습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친서가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된 뒤에 북한이 미국인 인질 2명을 석방했단 말이죠. 북미 관계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상황이군요. 그렇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과 국방정보국, 국가안보국, 연방수사국 등 10여 개 정보기관을 총괄 지휘하는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장은 오바마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평양을 방문하고 북한이 억류해온 미국인 케네스 베와 매튜 토드 밀러 씨와 함께 현지 시각으로 8일 평양을 떠나 미국령 괌에 도착했습니다. CNN 등 외신 언론에 따르면 클래퍼 국장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내는 오바마 대통령의 친서를 김 위원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미 정부 고위 관계자는 오바마 대통령이 편지에서 클래퍼 국장을 억류 미국인들의 귀환을 위한 자신의 개인 특사라고 지칭했으며 편지 내용은 짧고 명료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정부는 이와 관련해서 성명을 내고 김정은 위원장이 석방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억류 미국인들의 행동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억류자 석방에 전직 대통령 등이 나선 적은 있지만 미국 정보 총 책임자이자 현직 대통령의 최측근이 직접 북한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향후 북미 관계가 급류를 타는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결코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에게 매일 아침 일일 정보 보고를 하는 최측근으로 알려진 클래퍼 국장이 직접 북한을 방문했다는 사실 자체가 북미 관계에 급변을 예고하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전문가 일각에서는 최근 미국 정부가 북핵 협상과 육자회담에서 전향적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점을 중시하면서 육자회담 재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가능성도 점치고 있습니다. 예, 경색된 북한과 미국의 관계가 이제 좀 더 나아질 수 있는지 한번 상황을 지켜봐야겠습니다. 검찰이 남경필 경기지사 후원에 불법 후원금을 낸 의혹을 받고 있는 벤처 업체를 수사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검찰은 남경필 경기지사 후원회에 이른바 쪼개기 후원금을 낸 의혹을 받고 있는 대전 소재 모 벤처기업 대표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예. 앞서 경기도 선관위는 지난 6일 A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이에 수원지검이 수사에 나선 겁니다. A씨는 선거 직전인 지난 6월 2일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에 자금 5천만 원을 가족과 지인 등 10명의 명의로 쪼개서 500만 원씩 당시 남경필 후보 후원회에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예. 정치자금법은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한편 경기도가 남지사 취임 이후인 9월 29일
A씨의 벤처 업체와 IT 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이 업무 협약이 후원금의 대가가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예. 이에 대해서 경기도 관계자는 A씨 업체가 제안한 아이디어가 좋아서 업무 협약이 체결된 것으로 안다며 협약 당시에는 A씨 측이 남지사에게 후원금을 낸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예, 이 얘기만 믿기에는 좀 해명이 부족해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서울시가 무상복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예산을 전액 편성했어요. 예, 서울시는 오늘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4.7% 늘어난 25조 5,526억 원으로 편성하고 서울시 의회에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예. 총 예산은 올해보다 1조 1,400억 원 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정부 예산 증가율 5.7%보다는 1%포인트 낮은 액수입니다. 내년 자체 수입은 올해보다 1조 700억 원 정도 늘어나지만 정부의 복지사업 확대에 따른 예산과 자치구, 교육청 지원금 등 올해보다 증가하는 의무 지출이 1조 300억 원에 달해서 실제 가용 예산은 400억 원 정도에 불과한 상황이었는데요. 서울시는 이에 세출 구조 조정을 단행하고 기존의 662개 사업의 투자 시기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5천억 원을 마련했습니다. 예. 예산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큰 것은 복지 예산인데요. 올해보다 15.6% 급증한 7조 9천억 원으로 책정이 됐고 이에 따라 복지 예산 비중은 올해 31.7%에서 내년은 34.6%로 늘어났습니다. 가장 큰 사업은 기초연금으로 1조 2,500억 정도가 투입될 예정이고요. 서울시는 치열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예산도 각각 1조 1,500억 원과 1조 1,500억 원으로 각각 정상 편성했습니다. 이 중 시부담액은 무상보육이 6,800억 원, 기초연금은 2,200억 원입니다. 무상급식은 전액 시가 부담하도록 편성했습니다. 예. 다른 도시와는 다르게 이제 서울시는 무상복지와 관련해서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예산을 전액 편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송사들의 일베 이미지 사용이 이제 계속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KBS 개그 콘서트에 일베의 마스코트로 불리는 배충이가 등장했죠. 예, 그렇습니다. 어제 방송된 KBS 개그 콘서트 레딧비 코너에 일베의 마스코트로 불리는 배충이가 나와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예. 개그맨 노우진 씨는 부장님은 우리 회사의 엘사라는 노래를 이어가면서 영화 겨울왕국의 엘사와 개그맨 이동윤 씨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문제는 엘사 어깨에 일베의 마스코트인 배충이가 올라앉아 있는 이미지를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화면은 그대로 공영방송 전파를 탔습니다. 예. 배충이는 일베의 마스코트 캐릭터인데요. 각종 집회 등에서 일베의 상징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방송에 사용된 원본 이미지가 어떤 걸까 하고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네이버와 다음에서 엘사를 검색했을 때는 해당 이미지가 바로 나오지 않았고요. 구글에서 엘사를 검색하니까 가장 먼저 검색이 되긴 했는데 그런데 그 이미지 역시 개그 콘서트가 방영된 이후에 그 장면을 보고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그 이미지를 제외하면은 결국 개그 콘서트에 사용된 이미지는 쉽게 바로 검색되는 이미지가 아니었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결국에 일부러 찾아서 사용한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이버도 그렇고 다음도 그렇고요. 구글도 마찬가지고요. 관련 이미지가 정말 많은데 하필이면 그 일베의 이미지를 사용했다는 점은 우연이라고 보기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 기자께서 배충이를 검색을 해봤는데 쉽게 나오지가 않았다는 얘기였죠. 네, 엘사라는 예. 검색을 넣었을 때. 넣었을 때. 네, 그렇죠. 그러면은 KBS 개그 콘서트 측의 입장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KBS 개그 콘서트 측은 단순 실수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사용 과정에 대해서 해명을 기피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개그 콘서트 측은 오늘 출연자 및 제작진 일동의 명의로 된 해명문을 통해 2014년 11월 9일 방송된 개그 콘서트 레딧비 코너에서 개그맨 이동윤과 겨울왕국 엘사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에 특정 정치 성향을 표방하는 커뮤니티의 상징이 나왔다면서 이는 제작진과 출연진이 소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생긴 실수였다. 어떤 특정한 의도는 전혀 없었음을 밝힌다라고 전했습니다. 예. 개콘은 이어서 하지만 이로 인해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일으킨 점 시청자 여러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추후에도 이런 부주의로 인한 실수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합성한 이미지의 일베 마스코트가 등장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저 단순히 실수라는 해명은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누리꾼들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코너 참여자인 이동윤의 합성인데 무슨 변명을 할 수 있을까? 이건 실수일 수가 없는 확신범의 소행 같다. 해당 코너 폐지는 기본이다. 시청료 당장 폐지해라 등의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예. 이건희 회장이 회복 중이라는 보도가 어제와 오늘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런 기사들 그대로 믿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회복 중이라는 소식은 경향신문이 어제 단독 보도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단독, 삼성 이건희 입원 6개월, 하루 19시간까지 깨어있어 라는 제목의 기사였는데요. 예. 그 뒤를 이어서 동아일보도 뉴시스의 기사를 인용하면서 재활치료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전했습니다. 동아일보는 한 걸음 더 나가서 병원 입원과는 상관이 없는 이 회장이 공항에서 부축을 받으며 입국하는 사진을 함께 게재해서 마치 상당히 회복된 것처럼 착시 효과를 주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보도들에 대해서 미디어 오늘은 그대로 믿으면 바보가 될 수도 있다라면서 해당 보도들을 비판했는데요. 미디어 오늘은 기사의 핵심 취재원이 일방적이고 믿기 힘들다는 점, 기사의 내용을 보면 논리력과 설득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 기자들의 필수 덕목인 취재 성실에 의문은 없고 보도자료 베껴쓰기에 의존한 흔적이 역력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먼저 취재원 부분은 삼성그룹 관계자 혹은 삼성 등으로 삼성 측 주장에 근거해서 기사를 작성했다는 점입니다. 이 회장이 정말 회복 중인지 아닌지의 여부는 주치의나 전문 의사가 판단할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또한 경향과 동아의 기사 내용을 보면 이 회장의 회복은 됐지만 인지 기능을 포함한 의식을 회복하지는 못한 상태라고 서술하고 있다면서 설득력이 떨어진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자들이 삼성 측의 주장에 대한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 기사를 작성한 점을 비판하면서 확인됐다는 단정적 표현을 함부로 남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수능이 3일 남았습니다. 모레가 예비 소집일이죠? 예, 그렇습니다. 교육부는 201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전날인 오는 12일 모든 수험생은 반드시 예비 소집에 참석해 수험표를 받은 뒤 선택 과목과 선택 영역 그리고 시험 장소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발표한 수험생 유의사항을 통해 시험 당일에는 휴대전화기를 포함해 스마트 시계 등 스마트 기기,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과 계산기 등은 휴대하지 말 것도 부탁했습니다. 시험 당일 모든 수험생들은 8시 10분까지 시험장에 도착해야 하고요. 시험에는 수험생들에게 일괄 지급되는 필기구 외에는 가져올 수 없다고도 밝혔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오늘 오전 8시부터 부산 동서부 시험지구를 시작으로 전국 85곳의 시험지구에 2015학년도 수능 문제지와 답안지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올해 수능은 오는 13일 전국 85곳 시험지구 1216개 시험장에서 시행이 되고요. 작년보다 1126명이 감소한 64만 621명이 지원했습니다. 수능에 사용될 답안지와 문제지는 수능시험 전날인 12일까지 각 시험지구로 옮겨지게 되고 시험 당일에 시험장으로 운반될 예정입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